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빌라왕 사례처럼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회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 심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쁜 임대인 공개법처럼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다수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 목적으로 지난 9월에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길 바라봅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모두 해결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이용하실 분들 샵 3989번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차원 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묵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국제 경기나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 또 부동산 시장 상황 봐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 수요일이었죠. 부동산 관련해서 경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그중에 또 부동산의 규제 부분이 완화되는 그런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규제 완화 대책이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금리 고점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또 내려가는 기미가 보이게 되면 이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들이 모인 이 완화 대책들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곧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이번 규제 완화 대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정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급락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구나. 천천히 조금씩 그냥 상승해 가기를 바라는구나. 또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와장창 무너지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부동산 시장 역사를 봐도 그래 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완화 대책이 발표되는 만큼 이때는 또 부동산을 사라 하는 시그널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또 급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한번 꼭 부동산 시장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시장 상황을 추이를 보면서 빨리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내 집을 마련을 하고 또 이제 한 주택 더 마련한다 하더라도 1주택자도 한 주택 더 마련한다고 해도 큰 허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좋은 지역에다가 내 집을 하나 더 마련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방송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방송을 꼭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규제책이 하나씩 완화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와 맞물리게 된다면 정말 다시 한번 부동산의 상승을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런 시장의 흐름들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상담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현재 수색 8구역에서 거주 중이고, 네. 중이면서 수색 7구역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거를, 지금, 8구역을 팔고 7구역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지금 팔리지가 않아서, 네. 지금 잠시 이제, 그저께, 21일 날 발표 보고, 8구역을 한 2, 3년 후에 매도할 계획인데 어떨지요? 네. 자, 지금 질문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수색 8구역을 거주하고 계시고 7구역도 보유하고 계시는데 네. 8구역을 좀 정리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지금 당장 매도가 좀 어렵다 보니까 한 2, 3년 더 가지고 가볼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전망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크게
다른 사람들만큼 이렇게 고민하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많이 고민되세요? 아, 이게 안 팔려가지고.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좀 팔구역을 그냥 예. 몇 년 있다가 팔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21일 날 부동산 대책에서 그걸 보고 좀 완화되면은 좀 이따 풀리고 나서 회복된 다음에 팔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시장에 좀 오래 발을 담그고 계셨죠? 예, 예. 예, 딱 느낌이 딱 옵니다. 촉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얼마 전에 발표 났잖아요. 예, 이 발표 났는 것 때문에 막 뭐 지금 당장 사람들이 막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예,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심리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심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규제 완화 대책이 이렇게 계속 하나씩 추가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예전 수준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도 이렇게 많이 풀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나 아니면 뭐 1주택자가 아니고 실제 이제 주택을 우리 선생님처럼 이제 두 채씩 이렇게 갖고 계시던 분들이 아, 하나 더 살까? 하나 더 사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투자 시장에 이제 참여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다가 우리 또 금리 이제 항상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내년이면 이제 고점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뭐 중반이나 후반기쯤에 이제 고점이 형성되고 조금씩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같이 이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가지고 맞물려 가지고 갑자기 또 다시 주택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상황이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뭐 한 2, 3년 뒤를 생각하셨잖아요. 네.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곳이 뭐 지방이 어디 뭐 소멸되는 도시에 있거나 뭐 아니면 뭐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있거나 뭐 이러면 아 지금이라도 뭐 싸게라도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시청자님은 서울에 아주 핵심 지역에 그 DMC 근처잖아요. 네. 수색증산지구면 굉장히 좋은 지역이 아닙니까? 네. 일자리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지역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뉴타운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뭐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지만 여기가 다 완공되고 나면 굉장히 네. 큰 뉴타운이 아닙니까, 그죠? 네. 학군도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럼 네. 여기를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두 채를 뭐 다 갖고 가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꼭 한 채는 또 팔아야 된다 이런 네. 상황이시라면 최대한 늦게 천천히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12월 21일 날 부동산 대책에서 예, 입주권 양도세 해가지고 입주권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폐지라고 돼 있던데 이건 입주권 그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은 입주권도 45%입니다. 이제 45%인데 예. 1년 이상이면 폐지가 되는데 1년 이상은 어떤 거를 기준해서 1년 이상이면 일반 가세 있죠? 1년 이상이라면은 폐지라고 돼 있는데 1년 이상 기준을 예. 관리 처분 나고 나서부터 이제 1년 있다가 팔아야지 양도세가 없다는 건지요. 양도세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예. 일반 가세로 들어간다고요. 폐지가 폐지라는 게 예. 뭐냐면 1년까지는 70%였고요. 예. 1년부터 2년까지는 60%였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는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원래부터 일반 가세였어요. 그냥 일반 가세로 돌아간다 이거죠. 예, 일반 가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선생님은 일반 가세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예. 또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잠깐.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좀 관심이 있는 데가 있는데요. 예, 강운대 월계동의 모아타운. 예. 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모아타운 광운대 월계역 인근에요. 예, 월계동에. 월계동의 광운대역 인근. 예.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모아타운이? 지정만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추진하고 후보지로 뭐 선정되거나 이건 아니고요.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모아타운으로. 모아타운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예. 모아타운.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 하는 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추가로 취득을 제가 하실 아는 예정이에요? 분이 가지고 있는데 예. 아주 가까운 분이. 아, 그래서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 선생님 예. 계속 보유. 예. 예, 어차피 아파트 여기도 입주권 받는 겁니다. 예. 예, 아파트 받는 거고 광운대
우리 광운대 역세권 개발 대단하잖아요. 아, 예. 예, 앞으로 많이 발전하는 곳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지인분께서 네. 자금을 조금 더 갖고 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안쪽 밑으로 이제 서울 중심 쪽이죠. 네. 중심 쪽으로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게 아니고 뭐 딱히 뭐 자금이 크게 많지 않고 얘가 요거 하나 들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끝까지 보유.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뭐 주택 시장이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도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아파트는 어차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상승할 그런 부동산 상품 부는 뭐냐면 아마도 재개발이 될 것 같다. 재개발 어려운 뭐 모아타운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역세권 재개발이나 신속통합 재개발들 있죠. 네. 빌라들. 네. 그러니까 그 빌라들이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수색 같은 경우에도 안심하고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지인분의 광운대 역세권 인근 주택, 자, 이것도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되셨는데요. 예, 네,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요, 상도 3동에 그 재개발로 지금 신속 통합 기획이라고 재개발로 그 이제 추진 중인가 봐요. 네. 근데 거기가 제가 보유하고 있는 빌라가 15구역인데 14구역까지는 확정이 됐는데 15구역은 다음 주쯤 확정이 된대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갖고 있어야 될런지 매매를 해야 될런지 좀 상호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상도동의 신속통합기획 15구역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전망 예.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예,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뭐 팔고 싶으세요? 그게 제가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됐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세금이 좀 완화했을 때 매매를 해야 되나, 그냥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나.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 우리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청자님은 다주택자라 그러셨는데 예, 혹시 재개발 물건 다른 거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재개발 물건은 다 인천에 2개 있었는데 없애버리고, 예. 여기는 혁신도시에, 충북 혁신도시에. 예, 예. 여기 와서 이제 아파트를, 저기 임대료 받으려고 조그만 거를 몇 개 샀어요. 아, 그 혁신도시 아파트를 몇 개 사셨다.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서울에는 이제 뭐 요거 하나만 그거 갖고 계시는 하나 거겠네요? 있어요. 예, 상도동에? 예, 예, 와, 상도동에?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나중에 혁신도시 그 갖고 계시는 것보다 얘가 돈 더 많이 벌 거예요. 아, 상도동이. 예, 예.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예, 그리고 뭐 팔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 있잖아요. 예. 서울은 팔지 마라고 제가 딱 선거 드릴게요. 예, 예, 팔지 예. 마시고. 예, 우리 상도 14구역이죠. 예. 14구역. 15구역.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곳은 상도 15구역인데 예, 14구역은 신속통합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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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미 후보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곳이고요. 예, 여기 아래쪽에 이제 상도 14구역 아래쪽에 좀 더 범위가 훨씬 더 크죠. 15구역이. 예, 예, 15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예, 동의서 내셨어요? 예, 냈습니다. 예, 동의율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예. 여기 동의율이 15구역이 높대요. 동의율 엄청 높고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노후가 많이 진행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신속통합계획의 후보지로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90% 이상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형평성 부분에서 예, 이미 이제 상도 14구역이 한번 이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뭐 동작구역이 바로 옆에다가 또 지정을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니라도 내년에 또 된다. 아, 지금 안 되면 내년에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가는 데예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들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가 입지가 좋은 이유를 얘기를 해줄게요. 예, 일단 7호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7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바로 뒤에 보면 이 15구역 옆에 푸르지오 있죠. 예, 예, 푸르지오 지금 짓고 있죠.
예. 예, 짓고 있고 장승배기역 쪽으로 바로 해가지고 여기 자이스타리움인가 하나 들어옵니다. 여기 예. 지주택이에요. 예. 지금 펜스 쳐놔놓고 이제 뭐 철거하려고 그러죠. 예. 예, 자이 들어오고. 그리고 요 바로 자이스타리움하고 프루지오 아래쪽에 보면 프루지오하고 중간 사이에 여기도 이제 또 뭐 모아타운이라고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모아타운. 그리고 이제 신대방 삼거리하고 장승배기역 사이에 여기가 역세권이 되죠. 예. 여기 아마 또 조만간에 뭐 또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하지 않을까. 아. 예, 재개발. 예. 자, 그러면 예.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님만 여기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가치가 많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렇게 주변에 그 하나의 예. 아파트 군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넓이의 재개발들이 여러 개의 재개발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야지 예전에 뉴타운처럼 예. 예. 모여 있어야지 얘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가지고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일단 무조건 상도 15구역은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팔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예. 아시고 여기는 재개발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될 곳들이기 때문에 예. 그의 뉴타운급으로 간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또 7호선이 지나가잖아요. 예. 이 7호선이 노선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강남으로 바로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예. 갈아타지도 않고 그래서 예. 여기가 입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위에 보면 우리 노량진 뉴타운 있죠. 예. 바로 옆에 흑성 뉴타운 있죠. 예. 저기 왼쪽에 보면 또 여기 바로 옆에 있네 또 신길 뉴타운 있죠. 예. 뉴타운들이 곳곳에 바로 인근의 지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는 아파트 대단지 군이 되는 것이고 조금 아. 좁게 보더라도 앞으로 여기 상도동 일대가 다 재개발들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파트 군이 형성돼서 여기가 한 일단의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된다. 예. 거기다가 7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바로 위쪽에는 노량진 여의도다. 예.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다. 그래서 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요. 팔 생각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판다 그러면 매도를 한다 그러면 혁신도시에 있는 물건들을 먼저 매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 예. 지금 매도도 잘 안 될 거예요. 아, 예. 예. 그냥 두시고 여기 상도 15구역은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갖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 중간에 만약에 또 내가 자금 여력이 돼가지고 하나 더 취득을 한다 그러는데 예.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재개발 물건을 취득한다. 예.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5년 재당첨 제한을 하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예, 서울은 투기 가열지구이기 때문에 예. 우리 시청자분께서 주택을 한 채 더 취득하시게 되면 이게 재개발들끼리는 5년 재당첨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를 분양 신청하고 나서 관리 처분 인가가 났을 때 그 다음 재개발 물건에서 내가 또 분양 신청을 못해 5년 동안은. 아, 그러면 명예를 만약에 아들이 그렇죠. 있다면 명의를 달리해가지고 해야 되고요. 아,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되겠죠? 방법은 예. 그거랑 상관이 없는 모아타운 같은 그런 재개발을 또 하나 또 취득하셔도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모아타운은 어느 구역이에요? 모아타운요. 어디쯤이에요? 모아타운 예. 구역 되게 많아요. 아니 상도동 쪽에 거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승배기역하고 예. 상도 여기 푸르지오 있죠. 예. 푸르지오하고 그 사이에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그쪽 한번 알아보시고요. 아, 근데 중요한 예. 건 예. 내가 상도동에 하나 들고 있죠. 예. 그러면 상도동을 또 하나 더 하지 마시고 예. 다른 지역에 서울의 다른 또 핵심 지역에다가 모아타운이나 이런 거 하나 마땅한 취득을 해주시면 지역이 돼요. 있나요? 예? 마땅한 지역이 있나요? 마땅한 지역들 있죠. 그거는 이제 마땅한 지역은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과 갖고 또 주택 수가 있는 게- 정확하게 몇 채인지 아니면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제가 좀 알아야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 수 있거든요. 그 아직 아들 저기 있는데 예. 이렇게 세대주로 분리해놨어요. 아파트 하나 분양받을까 싶어서. 예. 주택 부분 붙고. 예. 그러는데 걔 앞으로 있던 집을 팔았어요. 인천에 재개발 단지에 있는 거를. 예. 팔아갖고 지금 한 2년 됐나요? 무주택자가? 예. 예, 2년까지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이제. 예,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 더 걔 앞으로 뭐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드님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드님이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정도 있는지요? 아,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제가 한 2억 5천 정도? 예. 예, 지금 현찰로. 2억 5천 정도 현찰로 가지고 계신다. 예, 그러면요. 예,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예, 아드님을 위해서 예, 뭐
청약 뭐 이런 거 바라지 마시고요. 예. 서울에 지금 아드님 몇 살이에요? 아들이 지금 42인데 혁신도시에서 지금 자영업하고 있어요. 아,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예. 그러면 너무 장기로 보면 안 되겠다, 그죠? 예. 너무 장기로 보면 안 되겠고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재개발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개발도 괜찮고 상가 같은 그 괜찮은 상가 분양. 이 상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상가 생각하지 마시고 아, 돈 제일 벌기 쉽고 돈 제일 많이 버는 게 바로 아파트나 재개발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아파트 할 때가 아니에요. 재개발 해놓으면 돼요. 예. 재개발 해놓으면 되는데 재개발 너무 멀리 있는 거 말고 예. 금방 될 수 있는 거 한 2억 가지고 금방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예.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재개발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거는 모아타운이 제일 빨라요. 예. 모아타운이라고 제일 빠른데 우리 서울에 뭐 어차피 서울 잘 아실 거잖아요. 예. 예, 압구정 맞은편 쪽에 응봉동이라고 예. 있어요. 아, 응봉동. 응봉동. 예, 예. 응봉동입니다. 예. 예, 여기 금호동 있고 바로 위에 뭐 행당동 있고 응봉동 있고 이렇게 다 같이 있어요. 예. 여기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 지역인데 응봉동 265번지 일대라고 해가지고 잠깐만요. 예, 265번지. 예, 265번지 65번지. 예, 응봉동 265번지 일대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0월 달에. 예. 예, 10월 달에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고 지금 이제 내년이면 관리계획 수립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주민들 이제 동의서 막 걷어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여기가 좋은 점이 위치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예. 지금 지도 보고 계세요? 화면 보고 계세요? 예, 보고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 응봉동 265번지 일대인데 예.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응봉동 예. 265번지. 예, 메모했어요. 예. 여기서 보면 예. 이게 굉장히 좀 고바이예요. 언덕이에요. 예. 언덕이라서 굉장히 좀 지대가 높습니다. 예. 만약에 여기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한강뷰가 예. 나오고요. 아. 맞은편 압구정이죠. 예.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요 또 중랑천도 보이고요. 일단 한강뷰 프리미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서울숲이 보입니다. 예. 서울에서 서울숲하고 한강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예, 제일 좋은 위치예요. 그렇죠. 예, 여기 한번 알아보시라. 여기가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예. 완공되는 데까지 5년에서 7년 정도면 된다. 예, 5년에 7. 다른 재개발보다 빨라요. 일반적인 재개발은 한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예. 10년 정도 생각해야 되는데 5년에서 7년이면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꼭 한번 가보시고 투자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일제 가면 부동산이 있겠 이제 저기 하면 예, 부동산 해주겠죠. 있으니까 알아보시고요. 선생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거기 부동산으로 가서 도움을 저한테 받아야 한번 할까요? 다시 연락 주시면 좋고요. 예. 예, 꼭 제가 아니더라도 현장에 바로 부동산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는 예. 일반적인 재개발보다는 사업성이 더 좋은 아까 응봉동보다 사업성이 더 좋아요. 예.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위치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여기는 한 10년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드님이 50대가 되셔야지 입주를 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 대신에 여기는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역세권 재개발 들어보셨어요? 예. 예, 역세권 재개발은 여가구 일단 가까워야 되고요. 예. 용적률을 뭐 한 700%까지 주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내 돈이 들어가는 게 별로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도 이게 추진을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을 시켜줘요. 서울시에서.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하고 다르게 예. 전담 부서가 있어가지고 통합 심의를 통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8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 홍제역이 있어요. 3호선 지나가는 3호선도 강남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예. 예, 3호선에 홍제역의 2번 출구 쪽에 나오셔가지고 3호선 홍제역 3호선. 2번 출구. 홍대역요? 예, 홍제동 아시죠? 홍제. 예. 홍제역 예. 2번 출구로 나오시면 예. 거기 일대에 역세권 재개발 추진하는 곳이 있어요. 예. 이 역세권 재개발이 그냥 지금 아. 동의서만 걷고 있는 단계가 아니고 예. 이미 동의서를 50% 이상 뭐 한 60% 넘어갔습니다. 예. 동의서를 다 걷어가지고 구청에다가 사전검토 신청을 했어요.
예. 그리고 구청에서 사전검토 통과를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 있어요. 예. 조만간에 그러면 이제 여기가 구역 지정이 매매가가 상당히 비쌀 거 아니에요. 구역 지정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외로 숨어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숨어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못 해요. 근데 잘 찾아보시면 의외로 하나씩 이렇게 신축이 그렇게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역세권 재개발 한번 잘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2억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인데요. 예. 초기 단계인데 이미 서울시로 넘어가 있다. 예. 그러면 조만간에 뭐가 되냐면요. 아마 행위 제한이 걸릴 거예요. 예. 행위 제한은 여기다가 이제 더 이상 건축물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도를 예, 계속 예.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 예. 행위 제한 걸리고 나면 바로 예. 구역 지정 공람 공고가 뜰 겁니다. 예. 예, 공람 공고 뜨고 그리고 지방 의견 청취해요. 지방 의회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바로 심의하고요. 예. 구역 지정 갑니다. 구역 지정. 예. 구역 지정 가면 그때부터 바로 재개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서울시로 넘어갔다는 거는 요건들은 다 만족했다는 거야. 그죠? 예, 예, 요건들 다 예. 만족했기 때문에 재개발로 역세권 재개발로 바로 구역 지정해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다른 구역들도 있는데 여기가 진행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홍대역. 예, 이제 여기 꼭 한번 인근에 알아보시고요. 예. 투자하시면 성공하실 거다. 이렇게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시청자분이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상도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안심하시고 가지고 가신다면 지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니까 조금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요. 또 다른 이 투자에 대한 질문들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장활동 꼼꼼하게 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나 또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문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541번님의 사연입니다. 현재 1주택 상황인데요. 여유자금 4억 원으로 서울 일대 투자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투자 4억 원 정도로 할 만한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네, 1주택자시라고 하셨고요. 4억으로 투자한다고 하셨습니다. 잠깐 적어보겠습니다. 자, 1주택 4억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1주택자. 진짜 이제 좀 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8%였습니다. 8%. 정확하게는 이제 8.4%죠. 지방교육세까지 붙으니까 8%였는데 발표가 지난 이번 주였죠. 수요일 날 났었죠. 이제 요거를 2주택자까지는 이제 2주택이 될 경우에 8%인데 요거를 그냥 1에서 3%로 해주겠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발표가 나다 보니까 우리 문자 사연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주택을 취득을 하시더라도 남들보다 취득세 더 비싸게 사실 이유는 이제 없어졌다. 요걸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죠. 뭐 신축 분양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실 경우에는 뭐 1에서 3%대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뭐 비싼 물건들을 산다 아니면 구축을 산다 하더라도 자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8%가 아니고 1에서 3%를 지방세 취득세를 내고 취득을 하실 수가 있다. 굉장히 좋은 제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당장은 취득할 때 취득세는 8%를 일단 내셔야 된다는 거, 그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4억으로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이 4억 투자가 서울에 지금 만약에 4억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떤 걸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파트 이제 4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금 투자하고 싶습니까? 아파트 지금 계속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 내가 사고 나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마음이 그때 막 졸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투자를 좀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아파트 투자 아니면 어디 투자할 겁니까? 뭐 땅에다 투자하겠습니까? 상가에다 투자하겠습니까? 오히려 손해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는 주택에 투자를 하시는데 아파트가 꼭 아니더라도 오르는 주택을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오르는 주택은 어떤 주택이냐? 바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일반적인 빌라를 취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일반적인 빌라 뭐죠? 바로 재개발이죠. 재개발은 우리 노후된 빌라들을 허물고 나서 거기다가 새로 아파트를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이걸 빌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아파트라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도
제일 신축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빌라를 투자를 하시는데 서울에 4억으로 투자할 때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4억으로 투자하면 이 4억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걸 투자하실 때 어디다 투자를 하면 좋을까? 저는 다른 거 안 봅니다. 만약에 지난주에도 이런 그 질문이 오는 것 같은데요. 4억이 있다면 그냥 바로 지금 딱 제가 여기 4억이라고 해놓은 데 있죠. 여기 용산 이 용산에다가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용산에 가셔가지고 가보시면 이제 부동산들 많아요. 부동산들 많은데 여러 군데 들려보십시오. 여러 군데 들려보시고 용산은 어디를 투자하시더라도 괜찮다. 그래도 내가 좀 최소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면 좋겠다. 제가 하나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청파동 일대입니다. 청파동 일대. 여기 잠깐만 좀 확대해 볼게요. 청파동 일대를 보시면 여기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에 이 용산이거든요. 용산인데 오른쪽에 이제 민족공원이 있고 또 후암동이 있고 왼쪽에 이제 좌측편을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원효로 일대 청파동 위에 서계동이 있고요.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요. 청파 1구역 이미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로 아래에 청파 2구역 왼쪽에 공덕 A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원효로 1가 효창동 여기 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용문 2 그리고 원효로 3가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요. 원효로 4가는 지금 현재 모아타운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죠.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비어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보면 여기도 이제 역세권 재개발, 다 지금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그리고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여기는 신소 그리고 일반 민간 재개발. 그리고 여기는 공공복합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거래 허가, 그리고 여기는 모아타운 이렇게 다 이제 뭐 재개발한다고 진행 중인데요. 비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청파동 3가 일대, 청파동 1가 일대.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청파 1가 그리고 청파 3가 이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두 군데 둘러보시고요. 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제 구획 지정됐는데도 좀 눈먼 물건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다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구역은 지정이 안 됐지만 조만간에 이제 구역이 지정돼서 재개발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추진을 해서 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청파 1가나 청파 3가 쪽에 꼭 관심 가지고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결론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연세가 많으시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이런 거 되게 오래 보시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자녀분 명의로 투자를 하세요. 자녀분 명의로 투자를 하실 때 좀 분리를 해가지고 자녀분 앞으로 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은 좀 더 그보다 큰 거, 뭐 한 3억까지, 2억 5천에서 3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분리해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 더 나중에 보면 차익을 더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있으니까 더 궁금하시다 이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개별적으로 한번 상담 받으시고 좋은 투자를 경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파 1가와 3가 쪽 위주로 좀 살펴보시고요. 임장활동 꼼꼼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담 신청하셔서 조금 더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5757번님의 문자도 보겠습니다. 논현동과 후암동 다세대 주택 투자 어떤 곳이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두 지역 모두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눈여겨서 살펴보고 계신 지역들이긴 한데요. 자, 이 중에서 어떤 지역이 조금 더 미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질문 주셨습니다. 논현동과 후암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논현동이 있고 후암동이 있습니다. 자, 후암동. 이 두 군데를 이제 놓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둘 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서울에서는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 이제 개발이 완료되는 지역의 논현동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개발이 이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후암동 두 군데 어디를 선택을 할 것이냐 하면 아무래도 좀 앞으로 개발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구역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금 여력이 있다면 후암동 쪽으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후암동은 한 가지 좀 몇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 단점들을 잘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투자하는 자금이 얼마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투자 자금이 있다면 한 번 더 다시 상담을 받으셔서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두 군데만 딱 집어가지고 금액 없이 이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어디 섣불리 여기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주택에 투자를 할 때 아파트는 이제 투자를 하실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다세대를 투자를 하시는데 다세대를 투자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여기가
재개발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요즘은 기준도 많이 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로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추진할 수 없는 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뭐 돌아다녀봤자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엄한 정보에 의해 가지고 현혹이 돼 가지고 또 투자를 잘못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한번 얘기를 들으시면 여기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 여기는 꼭 해야만 되는 지역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또 투자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라면 차라리 이 두 군데 지역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액 아니면 같은 금액이라도 조금 더 나은 지역으로 조금 더 발전 방향이 있고 조금 더 빨리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재개발 지역으로 투자를 한번 검토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새 상담을 한번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빠르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자, 이런 분들은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1:1 개별 상담 자리도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상담 일정 자세하게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오전 11시에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뭐 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 지금 서울에 이제 주택을 투자하기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죠. 지금 사실상 주택 가격들,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언론 기사에서도 그렇고 뭐 하여튼 나와 있는 거 보면 선뜻 이렇게 투자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또 그저께 또 발표가 났잖아요. 취득세 완화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세제 혜택들에 대한 방안들도 또 나왔는 거고, 그러면 지금 당장 이 나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주택 한 채 있으신 분들 한 채 더 사라라고 지금 구원의 손길을 내고 있구나. 그리고 또 주택을 세 채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한 채 더 사도 대폭 할인해 줄 테니까 좀 더 사세요. 주택 가격을 이렇게 막 와장창 주저앉히는 게 아니고 좀 살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런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이제 우리가 다시 또 투자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모아타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들, 또 이번에 바뀌는 세제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찾아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으시고요.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 남아있는 지역들,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예정이니까 꼭 참석해 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고 향후에 좋은 투자에 이 버팀목이 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샵 3989번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부동산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관련한 규제들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재건축 관련 3대 못을 제거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까지 완화했는데요. 이 규제 완화책들 과연 내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틀 전이었죠. 12월 21일이었습니다. 부동산이 아니고 경제 전반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목표로 규제 완화 대책들이 일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일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자, 중요한 내용들이었고 시간이 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내용을 들으시고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대책 발표된 거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지만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한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죠. 취득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엄청나게 다시 주택을 하나 취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허들로 작용했던 부분인데, 왜 허들로 작용했었냐? 2년 전이었습니다. 2020년 7월 달에 대책이 발표되고 실행은 8월 12일에 실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취득하시는 분들, 잔금을 치르시는 분들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주택만 한 채 더 취득한다 그러면 8%였어요. 남들보다 7%나 더 비싸게 사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3주택인 경우에는 12% 이래 버리니까
주택 거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량이 확 떨어져 버린 거죠. 떨어졌는 데다가 뭐 금리 인상도 이렇게 심각하게 빠르게 이렇게 재빠르게 높이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전반적인 주택 시장들이 상황이 안 좋아지는 데다가 이것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풀어야 할 게 차라리 오히려 취득세였는데 그래도 취득세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됐죠. 이번에 대책 발표가 났습니다. 어떤 대책으로 발표가 났느냐? 2주택까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그냥 중과 안 할게. 중과 안 한다. 1에서 3%. 비조정, 뭐 조정 이런 거 따지지도 않는다라고 발표가 났고요. 그리고 3주택부터는 할인해 준다. 50% DC해 주겠다. 그래서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주택 취득하게 되면 원래 12%였는데 6%로 해줄게. 그리고 법인도 12%였는데 6%로 해줄게. 그리고 비조정 같은 경우에는 3주택이 될 경우에 8%의 취득세를 내야 됐었는데 반 딱 잘라가지고 4%만 해줄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적용되는 시기는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21일이었습니다. 12월 2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른 그러니까 그 날짜 포함입니다. 20일까지는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예전 중과세대로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21일 날 그날부터 잔금을 치르신 분들은 중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입법을 해가지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통과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정안 통과하기 전까지는 중과되는 금액 그대로 다 내셔야 됩니다. 내셔야 되고 아마 내년 초가 될 텐데 뭐 2월이나 3월이 되겠죠. 그때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되고 나면 개정되는 걸로 시행이 되고 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이제 잔금 치르는데 나 이제 취득세 오케이 완화됐어. 그러면 요만큼만 준비하면 되겠지 하고 가셨다가는 낭패 본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각 구청에 해당되는 주택을 취득하는 그 구청 있죠. 구청에 세무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시면 다 답변 상세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준비는 다 하셔야 된다. 중과되는 만큼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환급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를 2022년 올해 12월 21일부터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입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설득해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부 발표 자료에 설득해야 되겠다. 누구를 설득합니까? 민주당을 설득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잘 될까? 잘 되도록 바라야죠. 정부가 일단 말을 내뱉는 만큼 그 말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정 안 되면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이거는 진행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취득세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 완화 발표가 딱 나니까 제일 궁금해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그 전에 잔금을 치렀는데 일시적 2주택으로 잔금 치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일시적 2주택이면 조정에서 조정이면 2년 이내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나 그럼 매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그 전에 21일 전에 그러니까 20일까지 화요일까지 잔금을 치르셨던 분들은 아쉽게도 그 확보되어 있는 기간 2년이나 3년 안에 종전주택은 매도를 하셔야지 중과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무조건 22년 12월 21일 이후에 치르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는다. 이것만 당버리 속에 넣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취득세 이제 완화를 이제 50% 완화를 시켜줬죠. 그러니까 하나 더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하게 되면 예전에 뭐 이것도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바뀌었잖아요. 12%의 증여 취득세를 냈어야 됐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중과죠. 12%의 과세를 했었는데 요거를 또 50% 인하를 해가지고 6%만 내도록 해줄게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그러면 다주택자인데 1주택자는 다주택자가 아니니까 제외를 하고 2주택자도 다주택자잖아요. 근데 2주택자는 어떻게 되냐? 2주택자도 그냥 예전과 동일하게 3.5%만 증여취득세를 내면 된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하시고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여할 때. 자, 그리고 이제 양도세 부분이죠. 양도세도 이거는 뭐 예상은 했습니다. 충분히. 자, 양도세 중과유예 원래 내년이죠. 내년 5월 9일까지였습니다. 근데 요거를 한 번 더 1년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이제 또 그 정부 발표 자료에 보면 2023년 7월 달에 세제 개편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제 개편안 때 이때 근본적으로 개편안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는 아마 폐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 세제 개편하면 중과제도는 폐지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양도세 중과가 안 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중과인데 중과가 아니잖아요. 중과가 아니면 뭐가 세트로 작용을 하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같이 추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양도세 중과되면
장특공이 아예 배제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장특공도 같이 들어오니까 조금 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각각 2%씩 더 붙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장특공 공제 받을 수 있다. 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단기 양도세율 인하입니다. 앞에서 질문자분께서도 시청자분께서도 질문을 해주셨지만 분양권이나 주택 입주권들이 원래 1년 미만은 70%고 2년 이내에는 60%였습니다. 굉장히 이게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여기다 10% 더 붙거든요. 그래서 77%, 66%였는데 요거를 예전 순으로 환원을 해가지고 1년 미만만 45%로 부과를 할게라고 했습니다. 물론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을 한다 그랬는데 분양권은 원래 40%였거든요. 근데 45%, 한 5% 정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은 45%까지만 내고 그 외에는 다 이 폐지라는 게 완전 폐지가 양도세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일반 가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양도세 일반 가세로 1년 이상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가세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적용 시기가 있습니다. 이거 다 적용 시기 있거든요. 적용 시기 모르면 낭패 봅니다. 적용 시기가 2023년 3분기에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9월 달쯤이 되겠죠. 그때 이후에 매도를 하셔야 된다. 법 바뀌는 거 보고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매도하셨다가는 양도세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굉장히 많이 좀 변경을 시켰죠. 변경을 시켜가지고 원래 아파트, 이것도 참 20년도에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못 넣게 했잖아요. 근데 8호제곱 이하 국민주택까지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넣도록 해줄게라고 바꿨습니다. 이것도 언제 하냐면 내년 초에 바꾼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국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복원시키겠다. 예전에 줬던 거 다 뺏었잖아요. 그거 다시 뺏었는 거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배제도 해주고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도 해주겠다. 근데 양도세 중과 배제는 의미가 없는 게 이거 어차피 뭐 세제 바꾼다 그러잖아요. 중과 배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대신 이제 종부세는 합산 배제가 되니까 요거는 그나마 좀 낫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도 양도 차익이 20% 추가 과세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없애겠다. 예전처럼 돌려놓겠다라는 얘기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임대사업자 내시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 된다. 요거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모르고 있었다가 내봤자 세제 혜택 못 받는 경우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15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 원래 10년까지잖아요. 근데 15년을 추가할 것 같습니다. 내년 2분기인데요. 15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원래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인데 요거를 상향을 시켜가지고 수도권 9억 원, 지방 6억 원까지 이렇게 상향시켜가지고 세제 혜택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라고 바꾸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더 내년 초에 이제 바뀔 것 같은데요. 2호 이상, 너무 이제 또 임대사업자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호 이상, 2채 이상 등록할 때 2채 이상 등록하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이런 혜택들을 주겠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다시 바뀌니까 2호 이상이 돼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놓는 게 빨리 내놓는 게 한 채만 해도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지방세 감면 대상, 그러니까 취득세 원래 신축 분양받으면 임대사업자 낼 경우에 85% 감면받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파트는 감면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를 다시 이제 넣어주니까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도 원래 대출이 안 됐어요. 대출이 안 됐는데 주택 임대사업자도 대출해줄게라고 내용을 바꿔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언제 시행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출 규제 완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임대사업자나 양도세나 아니면 취득세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좀 덜 중요한 부분은 다음에 만약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3가지 말씀드렸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오셔가지고 세미나 때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라진 제도로 투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일 열리는 세미나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